호텔 로비에서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혹시 영호 씨? 정순 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때 나를 구해준 은혜, 아직도 잊지 못했소. 하지만 수행원들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런 분과 오래 얘기하시면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정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어머니 챙기지 마세요. 정수는 순간 며느리에게 모욕당한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미정의 무례한 말에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수는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버려진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68세 할머니 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옛 동료를 통해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 실화를 각색한 드라마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정순 씨의 눈물 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죠. 마당 한쪽에는 고추와 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차례상을 준비해야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갈비, 북어, 나물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지난주부터 하나씩 장을 봐두었던 것들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순의 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또 자신의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정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부엌 한쪽에는 오래된 레시피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공책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적어주신 요리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생선은 머리를 동쪽으로, 과일은 홀수개씩, 술잔은 반드시 2개씩. 정수는 그 글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전통이야말로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특히 며느리 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미정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차례상을 차려요라며 불평했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올해는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잡았습니다. 하얀 물을 얇게 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올해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의 차가운 촉감처럼 정순의 마음도 점점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며느리 미정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미정은 부엌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누가 차례상을 그렇게 차려요. 돈 아깝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노력이 단순히 돈 낭비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미정아,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인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생각만 하세요. 지금은 간편하게 하는 시대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속으로 사겼어요. 가족의 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무시당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달려가 게임기를 켰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손을 잡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해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순이 말을 걸어봤지만 아이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퇴근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어요. 미정이 남편의 귀에 뭔가 속삭이자 준호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간단하게 해도 돼요. 준호야, 우리 집 전통인데. 정순이 애타게 호소했지만 준호는 피곤한 듯 이마를 비볐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차례상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가족들의 대화는 없었어요. 미정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준호는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정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물에 담긴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문득 자신의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깨달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보니 가족들은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미정은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아이들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화목한 추석 준비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런 가족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정수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렸던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맡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추석 기념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마당에서는 벌써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집은 참 화목해 보이네. 정수는 부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미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미정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차례상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준호도 바쁘고 아이들도 학원 일정이 있거든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건데. 정순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복잡하게 차례상 차리느라 돈만 나가고 아이들도 의미를 모르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전통인데 시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잖니.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다르죠. 굳이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미정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도 많이 만드시고 돈도 많이 들고. 정수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니. 그럼 이번 추석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정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추석에 가족이 모이지 않겠다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오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정순이 애써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굳이 힘드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고 어제까지 준비했던 음식 재료들이 쓸모없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수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에는 몇 벌의 옷과 생활용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적었던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윤영호. 이 이름이 나 찍네. 정수는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섬유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평범한 공장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더 뒤적이자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영호는 정순보다 조금 어렸지만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버텨나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영호가 작업 중 다쳐서 쓰러졌을 때 정순이 병원까지 데려다 준 일이 있었죠. 그때 영호가 고마워하며 했던 말이 뭐였더라. 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락이 닿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달리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정수는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정수는 어디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형제자매들도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68의 나이에 집을 나와갈 곳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기울어 가자 정수는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어요. 명암 속의 영호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심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락이 닿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정순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어요.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린 채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심에 도착하자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시내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바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영호를 어떻게 찾지? 정수는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40년 전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도 유효한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주소 근처라도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집 안에서만 지내던 정순에게는 이런 장거리 걸음이 힘들었어요. 잠시 쉬어갈 곳을 찾다가 웅장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는 그랜드 호텔이라는 금색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잠시만 쉬어가자. 정수는 망설이다가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호텔 로비는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윤이 났습니다. 가죽 소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정수는 작은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신의 수수한 옷차림이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발이 너무 아파서 잠시라도 쉬어야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중 한 사람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그리고 특유의 서 있는 자세까지. 설마. 정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분명히 영호였습니다. 4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청년 영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영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호텔 직원들까지 깍듯하게 절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영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거든요. 내가 말을 걸어도 될까?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영호가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호가 점점 가까워지자 정수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혹시 영호 씨? 영호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발견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 동안 정순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정말 정순 씨 맞나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었거든요. 맞아요, 영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여기에? 그런데 정순 씨, 그때 모습 그대로시네요. 영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순의 수수한 차림새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어요. 영호 씨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런 좋은 곳에서 일하시나 봐요. 정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 호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때 공장에서 일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영호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함께 일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의 격차를 느끼며 위축되기도 했어요. 한쪽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고 자신은 집에서 쫓겨나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영호는 정순의 마음을 눈치챈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때 나를 구해준 은혜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정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영호 주변에 있던 수행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와 경호원들이었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과 영호의 대화를 지켜보던 수행원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정순의 소박한 차림새와 보따리를 보며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수행원이 영호의 귀에 속삭였어요. 회장님, 저런 분과 오래 얘기하시면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순간 며느리에게 모욕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호 씨, 저는 이만. 정순이 일어서려 했지만 영호가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잠깐만요, 정순 씨. 우리 좀 더 이야기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정수는 망설여졌습니다. 영호는 수행원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정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제 사무실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여기는 너무 시끄럽네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자신 때문에 영호가 곤란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괜찮아요, 영호 씨. 저는 그냥. 정순이 사양하려 했지만 영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요. 영호는 수행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일정을 조금 미뤄주세요. 중요한 분과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영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정수는 영호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호 씨, 정말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하지만 영호는 이미 정순의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그때 저를 구해주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기계에 팔이 끼었는데 정순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며칠 동안 돌봐주셨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수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20살 정도였을 때였는데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팔이 끼인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정수는 30이 조금 넘었고 어린 영호가 안쓰러워서 자신의 일처럼 돌봐줬었죠.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였는데 정순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정순 씨만 도와주셨어요. 그때 정순 씨가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무슨 말이요? 정순이 궁금해하자 영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워도 꿈을 잃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행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수석 비서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회장님,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하지만 영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순이 돌아보니 며느리 미정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정순이 놀라며 물었지만 미정은 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가요. 하지만 정수는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영호와의 재회가 소중했거든요. 영호가 미정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씨의 며느리분이시군요. 저는 윤영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정은 영호가 누군지 모른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에 가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미정은 정순의 팔을 잡으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정이 영호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수행원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미정이 명함을 받아보니 윤영호 그랜드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기업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분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하지만 미정의 놀라움은 금세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어머니 챙기지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거칠어졌어요. 괜히 기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영호는 미정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 씨는 제게 아주 소중한 분인데. 하지만 미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소중하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미정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당하다니. 미정아, 그만해.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관심 보이시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거든요.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순 씨에게는. 하지만 미정이 말을 끊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가요. 미정은 정순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정수는 영호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호 씨, 죄송해요. 이런 일로.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미정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영호는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정순 씨,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꼭 다시 만나요. 하지만 미정이 더 빨리 걸으며 정순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정순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영호와의 만남마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 며느리 때문에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미정이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는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호와의 재회가 희망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은 여관방에서 밤을 새운 정수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영호와의 만남, 그리고 미정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관비도 며칠 더 낼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오전이 되자 정수는 여관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걷다 보니 어제 영호를 만났던 그랜드 호텔 근처에 다시 와 있었습니다. 혹시 영호 씨가?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나타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올라왔습니다. 호텔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순이 돌아보니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정순이 놀라며 물었지만 미정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왔어요. 미정은 벤치에 앉으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회장이라는 분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웃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정순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 소리니? 정순이 궁금해하자 미정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어제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영호와 정순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랜드 그룹 회장, 의문의 노인과 만남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수는 기사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호에게까지 피해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하지만 미정은 더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준호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왜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랑 아는 사이냐고 묻거든요. 미정의 말에 정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호텔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호였어요. 정순을 찾아다녔던 모양이었습니다. 영호는 정순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아다녔어요. 영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헤어져서 연락처도 못 물어봤잖아요. 미정이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영호는 미정을 무시하고 정순에게만 집중했어요. 정순 씨, 어디서 주무셨어요? 호텔에 방을 준비해놨는데. 영호의 배려에 정순은 고마웠지만 미정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영호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같은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영호는 미정을 향해 말했어요. 며느리분, 어르신을 좀 더 잘 모시세요. 미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가족 사정도 모르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추석 차례상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영호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례상 때문에요? 정수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차례상을 차려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화내시면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영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그런 일 때문에. 정순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성공한 영호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영호 씨,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순이 일어서려 했지만 영호가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안 돼요. 정순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때 미정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소중하다면서요. 영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그 후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영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후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미정은 영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래도 성공하신 후에는 찾을 수 있었잖아요. 진짜 고마워하시면 진작에 찾았을 거예요. 미정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해요, 둘 다.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면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영호가 깜짝 놀랐어요. 정순 씨, 무슨 말씀을. 영호 씨,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정순이 일어서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영호와 미정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인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전화를 끊고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 씨,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기자들이 오면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정순이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영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정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영호에게마저 부담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수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어요.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제는 영호에게까지 피해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강 근처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후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는데 자신만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일까? 정수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만 낭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집만 센 노인이라는 말들이요. 그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돌아보니 영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순 씨,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찾느라 고생했잖아요. 영호 씨, 왜 따라왔어요? 정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 텐데.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곤란한 게 아니에요. 정순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영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디 가셨어요? 미정이는 집에 갔을 거예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테니까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영호는 그런 정순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순 씨, 그때 제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워도 꿈을 잃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수는 그때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달랐어요. 영호 씨는 젊었고 앞날이 창창했으니까요.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늙었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영호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영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정순 씨가 해주신 말이 힘이 되었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거든요. 정수는 영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때. 정순도 기억이 났습니다. 영호가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해준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말 덕분에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직원들과 사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영호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의 가르침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어요. 정순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물론이에요. 정순 씨는 제게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세요. 영호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영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회의를 요청했어요. 영호가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제가 잠깐 회사 일을 처리하고 와야겠어요. 여기서 기다리실 수 있나요? 영호 씨,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순이 사양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꼭 다시 만나야 해요. 정순 씨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영호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말들이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어요. 영호와의 만남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
영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성공한 기업인과 떠돌이 노인의 만남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원에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영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정순이 놀라며 물었지만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미정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회장님이랑 만났다고. 준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갑자기 유명해졌거든요. 정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엄마, 그분이 정말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호기심 때문인가요? 정수는 영호와의 과거 이야기를 준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영호가 고마워했던 이야기를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엄마.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요즘 기업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정수는 준호의 말에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아들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일단 집에 가요. 이런 곳에서 계시면 안 돼요. 준호가 정순의 팔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영호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준호가 정순의 팔을 잡고 일어서려 할 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영호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순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영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순 씨의 아드님이시군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영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내일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발표요? 준호가 대신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오늘 주주들과 임원들이 저를 압박했어요. 정순 씨와의 만남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면서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자신 때문에 영호가 곤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 씨, 제가 물러날게요.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정순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고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방해할 수 없다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순 씨와의 인연을 공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영호의 말에 정순과 준호 모두 당황했어요. 특별한 발표라니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할 거예요. 정순 여사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정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영호 씨, 그건 너무.
정순이 사양하려 했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정순 씨가 젊은 시절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 시작을 정순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영호는 준호의 걱정을 덜어주듯 말했어요. 물론 무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예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가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영호는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영호가 기자들을 향해 걸어가자 정순과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회장님, 그분과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은 정순 여사님으로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4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할 때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정순 여사님이 구해주셨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영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발표인가요? 기자들이 일제히 물어보았지만 영호는 미소만 지었어요. 내일 정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정순에게도 질문을 하려 했지만 영호가 막아섰어요. 어르신이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과 준호를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도착 후 영호는 정순을 위해 최고급 객실을 준비했어요. 정순 씨, 내일까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에 함께 나와주세요. 정순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영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때 저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정순 씨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준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당당하게 인정받으셔야죠. 그날 밤 정순은 호텔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자신이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되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가 정순을 데리러 왔습니다. 정순 씨, 준비되셨나요? 정순은 조금 긴장했지만 영호의 진심을 믿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영호 씨. 함께 하겠어요. 정순의 대답에 영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호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을 계기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정순은 영호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호가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영호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영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 여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전 저희가 함께 일했던 공장에서 제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정순 여사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영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순 여사님이 제게 주신 삶의 가르침입니다. 영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사업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영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성공한 후에 찾아뵙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끊어졌었습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야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 정순 여사 나눔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영호의 선언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재단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순 여사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정순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정순입니다. 정순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에게조차 외면받는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의 솔직한 고백에 기자들도 집중했어요.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며 무시받았거든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를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정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았지만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순과 영호는 함께 호텔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정과 아들 준호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자회견 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알겠지? 돈보다 중요한 게 정이라는 걸.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정수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순의 말에 미정이 더욱 울었어요. 준호도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자가 나무를 다듬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차례상이 완성되자 온 가족이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요. 오후에는 영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정순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영호 씨도 와서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정순의 말에 영호가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도 이번에는 영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이야기가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순은 모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해져야겠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정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존엄과 자존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영호가 옆에 다가와 함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영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정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차를 가져와 정순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영호 씨, 따뜻한 차 드세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순 씨와 같은 마음으로 외로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분들에게는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